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1번 문제죠.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이죠.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일단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확정성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유효하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은 무효이나 맞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이것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은 무효이다. X예요.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합니다. 그죠? X고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 두 가지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또 지문처럼 귀책 사유 없이 고의나 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때는 유효인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위험 부담 문제로 가기 때문에 D급번은 X죠. 리을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넘겨보시면 12번 문제가 나오죠.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나와 있죠. 일단 기억, 도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니은번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이니까 니은번도 뭐죠? 반사회적이죠. 디귿번. 자, 우리가 혼인이나 약혼이나 이혼이나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따라서 좀이라도 제한한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적인 무효인데 일반적인 재산상의 법률에 관한 자유는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한다 해서 물론 반사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이 지나치면 심하면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럼 디귿 보시면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는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 리을번 우리가 반사회적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무 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투기행위 이런 것들도 이익 추구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리을번 반사회적 행위에 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는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미음번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3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계약 체결 다음날 멸실됐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이라는 얘기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1번이죠. 14번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물론
법 위반으로서 처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속법규고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그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죠. 나머지 것들 1번은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고 2번이나 3번이나 4번은 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15번이죠.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1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고요. 3번 도박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4번 당사자의 궁박 경설 모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거는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무효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첩을 드리는 것은 반사회적이에요. 다만 첩을 관두겠다. 이거는 유효한 거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 첩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것도 유효하고요. 첩에 자식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요.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첩계약이 무효냐면요. 누구의 첩이 대주기로 했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첩대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죠. 그러면 첩을 관두기로 했어요. 이행해야죠. 유효한 거고. 또 첩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어요. 생활비 줘야 됩니다. 유효한 거고.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유효한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6번입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일단 기억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 체결한 보험계약은 물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니은번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송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작년도 판례인데 변호사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고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사건에 대한 송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송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건 무조건 다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1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답은 3번이 되네요. 17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네요.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뭔가요? 세금회피죠. 세금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리을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했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리을번 하나가 반사회적이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첩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요. 2번 간호사의 채용 시에 근무기간 중 혼이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했다.
그럼 요거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니까 2번은 무효이다. 맞네요. 3번이 답이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이것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으로 보고요. 5번 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반사회적인데 어떻게 돼 있죠? 무기한으로 제한했죠. 지나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네요. 답은 3번이죠. 19번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1번 원시적 불능 무효입니다. 2번 밀수입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3번 첩계약 반사회적이죠. 5번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도 반사회적입니다.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죠? 인질법. 네 딸 데리고 있다. 3천만 원 붙여라. 그 말은 3천만 원을 주면 범죄를 중단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반사적입니다.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 따라서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한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적이지 않죠. 답은 5번이 되네요. 정답 20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물론 뭐죠? 반사회입니다.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인간 본성 발현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부척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에 배상되지 장래의 생활대책의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소연속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유효하네요. 4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하여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네요. 답이 잘못된 얘기죠. 답은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3번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첩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요. 따라서 지급해야 돼요. 근데 4번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죠. 5번 나왔네요.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2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일단 1번 궁박이 뭐냐?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그 어렵게 된 이유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대리를 통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5번이죠. 자, 불공정한 2번과 5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적용돼요. 그렇지만 5번 법원에서 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니까요. 따라서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 5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계약 중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1번 계약 체결 당시인데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계약 당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항상 언제를 기준해요? 법률행위 시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법률행위 시가 아니라 나중에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공정한지 안한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후에 나중에 가격이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아닌 겁니다. 사후에 외부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 그 이상을 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그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악의 내지 의사가 필요하고요. 3번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이 이루어졌다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기부와 같은 무상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 이게 뭐죠? 증여죠. 무상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가 않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23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고요. 2번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을 했다 하더라도 폭리자 측에 이용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24번이죠.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A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 있어야 되고요. B번 주관적으로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며 그 밖에 덧붙여서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구비하면 되죠. 10번 궁박이 뭐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포를 말하고 심리적 원인을 포함하고요. 또 무경험이 뭐냐?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10번은 궁박의 개념은 맞아요. 그렇지만 무경험이 잘못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X가 되는 거죠. D번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2번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B와 C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25번이 나오는데요.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를 넣었어요. 일단 1번은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전부를 이행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25번이 1번입니다. 자, 일단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했다면 그 사용 수익 이익은 당연히 부당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고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고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했어요. 기한 전에 변제를 했더라도 원래 갚아야 될 돈은 갚은 거니까 적법하고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인데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죠.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하는 것은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받지 못하려면 이 급여가 최종적 급여여야 돼요. 예를 들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건 뭐예요? 최종적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줬어요. 아직 돈 갚은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종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한번 판례에 의하면 도박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죠. 이건 아직 돈을 안 갚았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4번 원인행위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채권으로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물권적 충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며 X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제가 강의 한번 설명드렸던 얘기가 뭐죠? 요거죠. 갑이 을과 첫 계약을 하고 첫 계약의 대가로서 20억짜리 빌라를 등기해 줬다면 요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빌라는 첩에게 확정적으로 뭐죠? 소유권이 뭐죠? 기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이미 을 거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놔라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수익자에 비하여 불법성 현재의 낮은 불법 원인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5. 맞는 지문이고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판은 이렇습니다. 원래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하고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민법은 있고 없고 문제예요. 근데 우리 판은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심한 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5번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일단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죠. 법률행위는 왜 해석하느냐?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입니다. 여기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가상적 의사, 다시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인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따라서 이 지문은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취지 지문이기 때문에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3번 법률의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언제냐?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을 때를 말하고요. 4번 의사주의는 결국은 자연적 해석을 말하는 거니까 내심적 효과를 확정하는 거고요. 표시주의는 결국 뭐죠?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거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 공인중개사 옛날 기출문제인데 일단 이런 문제가 참 까다롭습니다. 1번 무효행위 전환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행위 전환이 뭐죠? 어떤 법률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고 해석된다라는 말은 결국 뭐죠?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2번 법률의 일부 무효도 관련이 있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과 관련이 있죠. 3번 8사 대머수라 찍었는데 이거는 5표시 무효 원칙이죠. 5표시 무효 원칙은 명백히 자연적 해석, 법률 해석과 관련되고요. 4번 신성실 원칙은 해석 기준입니다. 해석을 할 때 첫째,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임의법규, 그래도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죠. 따라서 신의 성실 원칙은 해석의 기준으로서 마지막 기준이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되죠. 그렇지만 5번 무효행위 주의는 해석과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어떻게 해요?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우리가 합의했어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은 요 매매 대상이 X 토지를 명백히 알고 있죠. 왜요? X 토를 원래부터 뭐예요? 임차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Y 토지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1번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X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X고 물론 5번도 뭐죠? X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